B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열기 빠빠. 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린 예. 선거법이 12월 3일까지 문희상 의원이 부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패스트 트랙에 올린 선거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지 일단 간지남께서 제가 봤을 예측을. 때는 네. 저는 90% 통과되기 힘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정치 초안도 안 됩니다만 정치 구단인 박지원 의원도 어둡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예. 네. 지금 대한신당이죠, 이분이. 하여튼 제가 봤을 때도 이 고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경우의 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소 민주당이 160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찬성표를. 그런데 찬성표 160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9석인데다가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은 225석 대 75석 비례대표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28석이 지역구 의석이 줄어듭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구가 자기 자신의 선거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또 불참하는 회의에 불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네. 이런저런 이유로 최소한 민주당이 160석 찬성표를 16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이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 위해서 뭐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올렸는데 네. 그게 자기 국회의원 자기 자리가 없어질지 몰라서 표결에 부결표를 던지겠다. 좀 쪽팔리는 일 아닌가요? 민주당 입장에선. 민주당만 쪽팔리는 게 아니고 네. 그 정의당도 네. 그 조국 전 장관 사퇴를 반대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동조했는데 정의당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게 아마 통과 안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은 다음 국회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은 지금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오히려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죠. 예. 정의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조국 사태도 적극 협조를 했고 공수처도 협조를 하고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당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한 거는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 투표를 하는데 국민의 지지가 10% 있으면은 의석수가 10%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줄기차게 이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비례가 네. 맞질 않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번에 가결이 되어서 제도가 시행된다 하는 데는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쪽팔리는 게 낫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는 없다는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립 그 어떤 뭔가 투표를 하거나 네. 손을 들어서 거수 투표를 하면은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비밀 투표를 하게 되면은 본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숨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네. 당론보다는 부표를 던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거 다 계산이 들어갔을 텐데 왜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온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이걸 막으려고 했을까요? 예, 뭐 한국당 저도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회를 안 드렸어요. 아니요. 그 이제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인가 뭐 이 부분은 저도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국당이 이제 이렇게 뭐 온몸을 던져가면서 뭐 이제 형사처벌까지 네. 받아가면서 이제 네. 하는 것은 이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민주당이든 어떤 이 현 집권 세력들에 대한 의도를 아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이제, 있을까요? 예. 그 의도가.
뭐 아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이제 결국 뭐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10년 아니 100년 집권 20년 집권 20년 20년 집권이었어요. 그 영구 집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이제 그런 구상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 또 혹자들은 이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이 이제 다수 어떤 그 세력화를 만든 이후에 개헌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그 개헌의 내용도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사회민주주의형 개헌 뭐 혹은 또 뭐 그 우리가 또 염려하는 일부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일국 이체제로 만들려는 개헌 뭐 이런 쪽에 개헌 선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하나의 법안을 제안하면서 그 뒤에 정치적 의도를 너무 많이 깔고 있다. 사실은 선거법이 원래 지향해야 될 것이 아까 홍 반장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내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개헌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근데 당연히 저는 반대겠죠. 그 한국당이 여거지가 많다고 봐요. 네. 지금 일국 이체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북한하고 같이 이제 그 통일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 저는 그 한국당 내에 일부 그 극히 수구 꼴통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민주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전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에요. 준연동형이에요. 네. 그나마 민주당이 자기들 표 의석이 줄어드는 걸 조금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도 사실 정의당이나 네. 다른 바른미래당 이런 군소 정당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걸 왜 끌어들이냐? 민주당은 사실은 선거제 개혁보다는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거법을 당근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끼죠. 그냥 미끼로 던진 거고 네. 실제로는 선거법보다는 공수처법이라든가 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 관심이 있죠. 근데 이제 정의당이라든가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검경수사권 조정보다는 선거제 개혁, 준연동형 비례제라도 자기들은 원래 전면 연동형 비례제를 원했지만은 준연동형이라도 그나마 성이 안 차지만 그거라도 받겠다 해서 지금 심지어 그 조국 사태 때 상당히 그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쪽 입장에 섰다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고 있는데 진중권 씨가 탈당을 하고 그러면서까지 요즘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에 동조를 했는데 이 선거제가 통과 안 된다면은 정의당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겠죠. 네. 정치권이 참 문제예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도, 2010년도에도 주장한 바가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2017년 두 번의 대선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치권이 문제라고 하면은 원래 취지는 2016년도 총선 결과만 보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당이 33.5%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고 그 다음에 25.54% 민주당이 받았고 했는데 국민의당이 꽤 높았는데. 네, 그렇죠. 국민의당이 26.74%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은 국민이 정당 지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석은 어떻게 갔냐면은 의석수는 한국당이 40.67%나 높게 받았고 의석수로 이제 딱 비율을 보면요. 민주당은 41%를 받고 정당 득표율이 26.74%나 되던 모 당에서는 12.67%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또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7%가 넘게 정당 지지율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2%밖에 의석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라는 거는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차지해야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지금 그게 안 맞으니까 고치자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비례대표에 대한 뭐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원칙, 공천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거기에 세세한 문제점까지 다 수정을 해서 법안으로 내놔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고민이 그게 아니에요. 공수처하고 수사권에 온 정신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통과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엉뚱한 걸 들이밀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통과되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동제 비례대표가 저는 옳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기까지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쨌든 비례대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뭐 이제 얻으려는 결과는 결국은 국민들이나 그 지역민들의 선거 국민들,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내자. 뭐 그 이제 반영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시도들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력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소선거구제고 뭐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소선거구제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맹점을 개선하는 것은 오히려 특히 뭐 대구 경북이나 저 광주나 이런 쪽의 경우에는 일당이 거의 뭐 소선거구제에서 모든 표를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선거구제의 개선으로 이 추구하는 방향들을 개선해 가고 하는 것이 네. 오히려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하는 것은 2대1이었습니다.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하고 네.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여라. 이런 안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그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만은 253대 47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구가 253석인 것도 사실 줄인 거죠. 지금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인 겁니다. 이것도 계속 조금씩. 그 왜 그러느냐? 300석을 못 넘기니까 국민들이 의석수를 늘리는 데서는 상당히 지금도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갉아먹었어요. 비례대표 의석을.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253석까지 늘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225대 75로 하려면 거의 현재 지금 지역구 의석이 28석이나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뭐 240대 60, 뭐 250대 50 온갖 방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네.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육책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선거제에 올인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행 선거제가 민주당이나 한국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거구제입니다. 자기들 의석 실제 지금 지지율보다는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요. 네. 두 당의 입장에서는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연동형이나마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어떤 노동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당들이 원내에서 많이 진출해서 자기들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당은 최근에 이제 뭐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지역구만 이제 두자 뭐 이런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안이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뭐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선거구제를 바꾸는 형태로 해서 비례대표의 필요성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미 그러니까 전문 직역이나 또 소수자들 뭐 이런 쪽에 원래 비례대표제의 이제 취지를 살리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소선거구제에서 또 270석으로 비례를 없앤다 이것보다는 선거구제를 차제 뭐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로 바꾸자. 네. 그리고 그것이 비례대표의 취지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게 그런데 어떨까 저는 한국당이 그 대안을 내려면은 비례대표를 뭐 어느 정도 하겠다 아니면 의석수를 늘리겠다든가 정의당이 제안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순전히 이것도 포퓰리즘적인 발상에 270석으로 전국 270석 전부를 30석 줄고 270석 전부를 지역구로 하겠다. 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나경원 그 협상 대표인 나경원 의원도 당초 출마는 비례대표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그렇게 오매불망 합치려고 하는 유승민 의원도 출마는 비례대표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 전문 내지는 직능 대표로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분들이에요. 네. 자기들 출신을 지금 망각하는 그런 지금 선거법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그냥 비례대표하고 나머지 지금 새로 지금 조정관 변호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신인들은 그럼 비례대표 길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나쁜 사람들이야 그냥 나경원 대표. 근데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천도 전략 공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왜 공천이 되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리꽂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물며 비례대표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분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와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이야. 배지 보니까. 그래서 이 비례대표도요. 대부분의 비례대표가 음지에서 비밀리에 네. 쥐도새도 모르게 결정되는 수가 허다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려면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네. 기준을 마련하고 그게 공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전혀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어떤 사람을 비례대표로 등록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예. 지적이십니다. 아니 사실은 그 비례대표가 원래 돈 비례대표였어요. 예전에는 지금 뭐 한국당을 탈당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20대 국회 최다선 의원 한 분도 사실 그 돈 비례대표 공천해서 돈 받다가 또 그분도 잠깐 큰 집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대구에도 많았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많았어요. 선금만 주고 막대금 띠묵은 또 비례대표 한 분 네,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조변 지역구 아닌가 네. 몰라. 네, 일단은 국민과 주민을 생각한 그 연구 끝에 나온 선거제여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정말 패스트하게 만들어진 그런 선거법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대로 가면 또 실제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선거법인데 여하튼 네, 어찌 되는지 이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보도록 하죠. 아까 그 얘기하시자. 거의 배팅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여기 전부 다 독일해져 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통과 안 될 내기가 안 돼, 것이라고. 보니까. 네.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K 곤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빠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이죠. 정종섭 의원이 지난 1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넘겨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뭐 공천을 받을 입장이신 우리 조빈께 여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분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리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공천 이야기. 예민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천 신청자가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유권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유권자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당이 이제 유권자의 신뢰를 어떻게 얻는가 뭐 이런 부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공천하는 걸 보고 당을 심판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천 권한의 행사와 관련해서 아래로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하는 일방적인 공천에서 지역으로 한 단계 더 내려와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들 뭐 분권론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네.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간지남께서 그냥 안 넘어가실 것 같아요. 뭔가 뭐 의도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뭐 의도라고 하기는 뭐 그래까지 제가 꼬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아, 배배 꼬인 그래요? 사람은 아닙니다. 아, 저는 뭐 시도당에 공천권을 넘기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넘길 거냐 그렇게 아마 제보다는 또 공천 당해 보신 분이 불만이 많으신 홍 반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시죠. 뭐 공천하면은 또 피 맺힌 한이. 공천을 그 자질의 문제죠.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예. 아니 자질 누구 받는 사람 하는 사람. 아니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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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당 생활을 10년 이상 하고 네, 당비 낸 것만 해도 꽤 많이 냈죠. 당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협위원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분은 당원 생활을 한 것도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나도 그 사람 잘 몰라. 그런데 느닷없이 내려와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론조사를 하든지 경선을 붙여서 공천을 줘야 되는데 그냥 너는 내한테 충성할 스타일이 아니야. 엉뚱한 사람한테 그동안 전혀 당하고 관계없던 사람한테 공천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든 사람한테 전혀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공천권을 행사해버렸어요. 유권자의 의견도 상관없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자질이 네.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죠. 네. 지금 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우리 TK 국회의원들 낯이 부끄러워야 돼요. 네. 자 얼마 전에 영천에서 실명을 거론할게요. 김장주 전 경상북도 부지사가 입당하려는 것도 막아버렸어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조금이라도 유능하다 싶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입당도 막는데 공천권을 준다? 네. 그건 뭐 안 봐도 뻔하죠. 뻔한 뻔짜죠. 그러니까 위에서 중앙당에서 하든 시도당에서 하든 일단 하는 사람의 자질이 문제다. 그러면 지금 정정섭 의원한테 지금 시비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에 관한 기준과 절차 네.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고는 안 네. 됩니다. 네. 네. 그걸 말씀드리는 사실 거예요. 우리 정당이 지금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공천의 어떤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과거에 우리 정당들이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홍반장 같은 얘기가 불평만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네. 지금 사실 그 정동섭 위원장이 제안한 부분도 뭐 지금 공천의 어떤 공정성 내지 시비 불공정성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역민과 타지역 인사를 뭐 5대5 비율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공천관리위원회를 네, 그렇게 네. 하겠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뭐 물론 공천관리위원들의 어떤 그 선발도 공정해야겠지만 공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뭐 사실 지난 20대 총선이죠. 친박들 내려왔어. 20일 만에 3월 말에 내려왔어. 공천 받았어. 20일 만에 뺏지 달고 다 국회 갔습니다. 국회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이번에 지역에서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되지. 네. 그렇게 하지 또 지난번 20대 총선 같이 하게 되면은 또 다음 총선 내년 총선 대패할 겁니다. 네. 네. 대구 경북 지역 공천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서울 경기의 수도권의 민심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홍 반장님. 네. 홍 반장님이 요즘 그 뭐 서울 TK들이 이 대구 출마를 위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리스트를 우리 뭐 정보과 출신입니까? 지금 뭐 다 갖고 계시다는. 누가 저한테 준 건 없고 네, 제가 그냥 입소문 듣고 해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네. 이 서울 TK예요. 서울 TK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네.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참 재밌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누가? 모 기관에서 국회의원 252명을 현 주소 거주지를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 25%가 강남에 다 산대요. 그러니까 농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도 강남에 살고 네. 저 시골을 대변하는 사람도 강남에 살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빠지는 지방에서 살고 살기는 강남에 산대요. 가족이 다 강남에 있대요. 마찬가지로 서울 TK들이 출마할 때만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군의 출신이니까 서울에 살면서 네. 다음에 국회의원을 내 고향에 가서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내가 시골에서 안 자라더라도 내 고향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도 네. 내가 때가 돼서 장차 국회의원을 할 때는 출마를 고향 가서 해야지. 이거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대구에는 이상합니다. TK 서울에 있는 TK들이 지역구를 왜 거기서 출마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름 한번 떼볼게요. 달서병에는 강효상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김용판 그 경찰청장 출신이 출마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구 을에는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마를 한다 그러는데 그분은 또 영양분이세요. 네. 네. 동구 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 출신의 권호성 씨가 북구 을에 출마한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또 칠곡분이세요.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도 뭐 북구을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그 동네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로 본인 마음이니까 삼선을 내리 했는데 왜 북구을로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소문이 계속 들려요. 네, 네. 소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수성갑에 김병준 씨가 그 옛날에 교육부 장관 했던 김병준 저 위원장이 고령분이에요. 네. 그런데 수성갑으로 나온다 그러고 정상한 검사가 그 검사 출신 그 김상한 씨가 정상한 씨가 네. 네. 그분은 또 경산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수성갑으로 나온대요. 오. 아니 꼭 나오실 것 같으면 왜 경산 나오시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나오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구 남구에는 강현재 변호사가 나온다 그런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적어도 정치를 하시는 분은 대의 명분에 따라서 다 행동하고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출마를 마음 먹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 지역구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비 있으니까 나가라고 누가 조언을 했는지, 안 그러면 고향은 유마 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버티고 있어서 그리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뜻을 품고 나올 때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어떤 비전 뭔가 있어야 거기를 선택해서 나올 텐데 도대체 왜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그 지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인은 아는지 모르지만은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까지 또 뭐 대구에 어디 모처에서 나온다는데 내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이분은 고향이 어디세요? 창녕분입니다. 창녕표. 홍준표 네. 의원. 제 중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요? 제가 중학교 선배라서 뭐. 그러면 대구 분이에요? 그럼 출마하셔야죠 지난번에. 예, 제가요. 아니, 그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지금 그 대표를 하고 있으면 제가 또 중학교 후배라고 한번 찾아가겠는데 뭐 아니, 별로 뭐 중학교 어디 나오셨는데? 교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어디? 잘 살자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영남중학교입니다. 아니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여기 나오셔도 되네. 중학교 대구하고 고등학교도 대구 나오셨죠.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를 영남고등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대구 나오셨죠. 대구하고 영영.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리고 네. 또 고향이 여기라고 해서 나올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뭐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안 보였어? 대구에 한 번도 발길조차 한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네. 서울 TK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적어도 대구에 출마를 하겠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꼭 출신지에 구입해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역 사정을 제대로 알고 지역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자리라면 적어도 지역에 한 10년 정도는 봉사를 하고 네. 자기 내가 이 지역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네.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그 정도 되면 저는 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 20대 국회 같이 20일 만에 배지 달고 3월 말에 공천 받아서 4월에 선거에서 배지 달고 가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또 말씀드리면 뭐 합니다만은 김부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 이분 높이 평가합니다. 안전빵 자리에 두고 오히려 험지에 나오셨죠. 대구는 험지였는데 물론 뭐 대구시장도 떨어지고 몇 차례 떨어지시고 2차례 정도 떨어지시고 지금 당선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분도 지난번 총선 때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이분이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쓴 칼럼을 보니까 4년 전에 쓴 칼럼을 보니까 김부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하니까 신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역을 위해서 발언하겠다 이야기하겠다는데 이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 파크 골프장 몇 개 더 짓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서울 TK에 저는 김부겸 의원을 통해서 서울 TK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김부겸 의원만 좀 디스를 했습니다만 한국당 의원 지난번에 친박 간별사들한테 간별을 받아서 친박으로 당선되신 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영어의 몸이 되셨는데 사퇴하신 적 있습니까? 책임지셔야죠. 의원직 사퇴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불출마 쓰는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교안 대표 분명히 아십시오. 이 사람들 다 물갈이 안 하면은 서울 선거 못 이깁니다. 아니 조국 사태 이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현 주소입니다. 이제 네. 뭐 오늘 TK 서울 TK라는 말이 이제 우리 뭐 도종 TK의 뭐 반대되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그 국회의원은 헌법상 기관이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주된 업무가 또 권한이기도 하지만 입법의 권한입니다. 그 입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유권자의 이제 이해와 관련돼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을 모르고 지역의 현안 또 지역의 또 새로운 방향, 대안 뭐 이런 부분을 알려면은 최소한 지역의 호흡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네. 서울 TK라는 단어가 네. 우리 좀 더 부각돼야 된다. 네. 그 제대로 된 의미들이 뭐 유권자들이 하나하나 좀 한번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아까 네. 홍 반장 말씀 아주 귀한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 홍준표 의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분의 정치적 고향은 동대문 을입니다. 아, 네. 동대문 을에서 뭐 참 4선까지 했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까지 출마하신 분인데 동대문 을에서 붙어서 국회의원 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은퇴를 하셔야죠. 후진을 위해서.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뭐 TK 공천만 받으면 당연하게 당선되는 이 지역에 와서 한석을 그냥 없애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여기에 거물들 있잖아요. 뭐 실명 거론할게요. 할 수 없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아니 부총리까지 지내셨잖아요. 서울에서 그 명함 들고 당선 안 될 것 같으면 내려오지 마세요. 네, 네. 예? 네. 여기에 뭐 정상한 뭐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네. 경산에서 출마하는 거 고향에서 출마한다 못 맞겠지만은 이 정도 스펙 되면은 서울에서 출마해도 당연히 당선돼야지 이렇게 훌륭한 분이. 네. 그런데 어떻게 이 대구에 뭐 연고도 없고 그냥 공천 주면 여기서 내가 받아서 당선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선수가 있으신 분들 이제는 4선, 5선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큰 무대에서 이제 그 당 공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중진까지 갔으면은 이제는 멀리 내다봐야죠. 만약에 서울 가서 당선될 자신이 없으면 이제 후진을 위해서 은퇴하세요. 네. 예? 네. 그 다음에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당당하게 이기겠다는 마음 있으면은 무소속 각오하고 나오세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출마해서 뭐 당선되고 나서 뭐 입당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은 그냥 울타리 안에서 온실에서 내가 그냥 공천 받아서 뭐 국회의원 빠지다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네.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데는 지금 서울 TK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의 6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60 넘으신 분들 지금 김재수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분도 물론 뭐 경북대학 나오시긴 했습니다만은 영양분인데요. 영양소 출마하셔야죠. 그렇죠. 아니 영양은 출마하면 당선이 안 되니까 복합 선거구니까 뭐 군이나 영양 출신 김재원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초선 배지 달고 가서 아무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 지금 뭐 국회의원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군생각 몇 번 하시고 배지 달았는데 소선의원 배지 달아봐야 아무 역할이 없어요.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대구를 살리려면 제발 좀 젊고 참신한 분들 대구에 특히 지역에서 헌신한 분들 이런 사람들을 좀 뽑아주세요.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예. 대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한 대구 문제가 예. 아닙니다. 그래야 서울 선거도 이깁니다. 네. 저기 아까 뭐 우리 출발을 정정숙 장관이 이제 시도당에게 네. 공천 권한을 넘겨주자, 넘겨라, 네. 뭐 이런 부분 말씀에 그 제안은 아주 좋은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까 조금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공천의 공천위원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뭐 알차게만 꾸려간다면 아주 좋은 시도가 될 여지도 있다. 공천에 관한 한 네. 여러 가지 이제 변혁을 하는 하나의 어떤 좋은 시도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16대 국회에서 공천 받으신 분들 감별사가 감별한 분들이에요. 20대. 죄송합니다. 20대 2016년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내가 이제는 정당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공천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조원진 의원처럼 자유한국당과 관계없이 그냥 내 뜻을 한번 펼치겠다 심판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서요. 공천 받으면 출마하고 당선되고 공천 못 받으면 당선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럴 것도 출마하지 마세요. 네. 왜 출마합니까? 네, 네, 맞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낄끼 빠빠.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